저는 결혼해서 딱 6개월 살고 이혼을 한 20대입니다. 결혼하고 왜 그거밖에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친정은 남들과 조금 다른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큰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니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는 바람에 뱃속에서부터 이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엄마에게 수술을 권했지만 엄마는 언니가 이상할 것을 알고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차마 지울 수가 없어서 낳은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실수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차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한 생명체여서 그럴 수 없었다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태어난 애를 키워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뜻이 강했던 터라 이런 선택을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머니 뜻을 따랐다고 해요. 이 정도로 저희 부모님들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언니가 태어나고 장애가 있는 손녀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기겁을 했고 장애가 있을 거라는 그걸 알고도 애를 낳은 엄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보면 항상 구박을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늘 하는 구박은 내가 너만 보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리고 저건 내 손주가 아니다. 어디서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을 낳고도 어떻게 미역국을 처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할머니와 엄마를 모녀 사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남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는 180도 변하셔서는 합가에서 살고 있던 엄마 아버지를 꼴도 보기 싫다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때 가진 돈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아버지와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아픈 딸을 데리고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던 엄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희 외할머니께서 엄마 아버지를 받아주셔서 집을 마련할 때까지 언니를 봐줬다고 합니다. 보통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장애를 낳은 딸을 받아주기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희 외할머니는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하네요. 외할머니 또한 저희 부모님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예전에 결혼하지 않고 수녀가 되시려고 했다가 외할아버지와 눈이 맞아서 수녀를 포기하고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을 가리지 않고 일거리가 있다고 하면 잠을 쪼개가면서라도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장애가 있는 언니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두 분 다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아픈 언니를 다른 곳에 맡기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언니를 어디에도 맡길 수 없었던 엄마는 만만한 게 친정엄마였던 거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서 지금처럼 사실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엄마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명절에 모이거나 생신 때 모이면 옛날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으고 전략을 해서 집을 사시고 나서는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일하시고 엄마는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몸이 불편하신 외할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언니를 봤다고 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고 여유가 생겼을 때 저도 낳았다고 하더군요. 살림이 피고 정상적인 손주를 낳았지만 아버지는 그때 쫓겨나면서 친할머니를 버렸기 때문에 쫓겨난 이후로 한 번도 본가에 가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제 어린 기억 속의 장면은 아버지가 친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쫓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아버지는 예전에 상처가 컸던 나머지 친할머니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는 자식이 아버지 말고도 아들 셋이나 더 있고
딸도 셋이나 더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그냥 없는 자식 생각한다고 하고 가셨어요. 저희는 할머니와 그때 완전 인연을 끊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 저희 시댁과 신랑에 관한 막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자그마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실 사전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4년을 포기하고 2년대인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취직도 바로 되어서 제가 계획했던 돈을 잘 벌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 근처에 있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직속 상사님께서는 장난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꾸 저와 남편을 엮는 거예요. 저는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사실 모태솔로였는데 회사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저희 둘을 엮어주는데 분위기에 자꾸 저도 끌려가더군요. 점심을 대놓고 먹는 곳이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손님과 직원으로 만나다 보니 많은 얘기는 나누지 못해서 그냥 눈도장 정도 찍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노란색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거기에 적혀있는 것은 신랑의 전화번호였어요. 갑작스런 신랑의 행동에 난감했어요. 앞으로 계속 밥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단번에 거절하기도 뭐해서 한번 보자는 톡을 날렸더니 바로 톡이 오더군요. 사실 가게에서 날 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데이트하자고 자기 쉬는 날 영화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잠깐 말했듯이 그 사람의 분위기와 인상 그리고 외모가 깔끔하고 괜찮아서 나쁘지 않아서 허락을 하고 그때를 시작으로 사귀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3달 정도 연애를 하면서 신랑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왜 자기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거야?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성격이 못 돼서 그냥 배우는 게 도둑질이라고 이게 편해. 그럼 나중에 식당 할 거야? 지금 식당 일을 하면서 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돈 좀 벌고 기회가 되면 해야지. 그리고 내 꿈은 크게 가맹점 사업도 해서 꼭 성공하는 게 꿈이야 하더군요. 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피자집이며 자장면집에서 음식 배달하는 것을 해왔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식당 서빙을 했다고 해요. 성실히 일하는 모습과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요즘 시대에 더럽고 어렵고 하면 쳐다도 안 보고 놀고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신랑의 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연애를 했어요. 점심때에는 얼굴을 보아도 바쁜 시간대라 간단한 얘기 정도 나눌까 말까였고 제대로 된 연애는 신랑이 워낙 바빠서 가끔 밤에 만나거나 한 달에 2번 쉬었는데 그때도 거의 밤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멀리 장거리로 꽃구경을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10개월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얼굴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청첩장을 회사에 돌렸는데 그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그러더군요. 날짜 잡아놓은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결혼까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서 괜찮겠냐고부터 묻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임신이라도 해서 결혼하냐고까지 물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상사분은 저보고 나이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은 확신이 있어야지 기대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해줬어요. 하나같이 축하보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괜히 장난삼아 사귀라고 한 게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결혼하는 게 자기들 잘못 있냐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회사에서는 직장도 뚜렷하지 않은 신랑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 반 대단하게 바라보는 반이더군요. 제대로 된 축하는 못 받았어요. 철없는 20대의 행동이라고 바라봤어요. 저도 처음에 신랑을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신랑 직장 때문에 살짝 걱정되어서 망설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직업에 귀천이 있냐고 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서 마음에 든다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자네 말은 들었네.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쁜 짓만 아니라면 뭐든지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보네. 그리고 자네 꿈이 가맹점 사업도 한다고 했으니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길 빌겠네. 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신랑이 저런 정신 상태이면 뭐라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땐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또한 신랑을 좋게 보셔서 저는 결혼을 덜컥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사기꾼 집안이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이놈이 인사 와서는 자기 꿈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식당에서 잘 배워서 나중에 식당을 하게 되면 분점도 내고 싶다고 하면서 사업에 대해 거창하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우리 부모님을 농락한 거였어요. 뭐 처음에는 신랑이 결혼하고 석달은 식당 일도 잘 나가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고 대견해했죠. 그런데 하루 몸이 아파서 쉬더니 오늘은 이래서 쉬고 다음에는 저래서 쉬고 하더니 자꾸 핑계를 대면서 식당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월급으로 한 달, 두 달 이러더니 아예 일을 하지 않아서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고 완전 백수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고 있는 백수 남편에게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집에서 쉴 만큼 쉬었잖아. 왜 일 안 하는데? 생활비 내면 빠듯하단 말이야. 이렇게 놀고 먹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일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또 퍼질러 놀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면 일부러 밖으로 내보내거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쉬는 날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한 번은 신랑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그땐 식당 사장님이 일이 생겨 잠시 문을 닫았다고 둘러대고 신랑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한다고 했더니 제 속사정도 모르시고 그 일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네 남편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 듣고는 제 속이 타들어갔어요. 엄마 아버지가 일부러 찾아가실 수 없는 업종을 말하다 보니 그렇게 둘러댔는데도 신랑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택배 상하차 일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딴 데에서 썩을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꼴에 허세가 가득한 남자였어요. 그런 놈이 어떻게 식당에서 일을 했는지 궁금했네요. 싸울 때 물어보니까 그딴 거 묻지 말래요. 그러면서 제가 벌고 있는데 굳이 자기가 벌어야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니 내가 지 책임지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딜부터 살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와 말을 하면 할수록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직장에서도 식당에서 신랑이 보이지 않자 저에게 자꾸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직장에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생겨 업종을 옮겼다고만 했네요. 직장에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그래도 잘 달래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식당 차려주면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이제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이제 일하는 거 지쳤다면서 제가 일하면 자기는 살림하고 살고 싶다네요. 놀고 먹으면서 말입니다. 살림 남자도 할 수 있죠.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살림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놀고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관념도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살면서 들어가는 생활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생활비에 대해 말하면 집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하냐고 되려 짜증을 냈어요.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을 해주셨고 결혼자금도 다 해주셨어요. 제가 벌어둔 돈은 살면서 힘들 때 쓰라고 놔두라고 해서 그건 은행에 묵혀둔 상태였어요. 솔직히 신랑 말대로 집 있고 하니까 한 달에 나가는 생활비는 그리 크게 나가지 않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왜 적금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즐기면서 살지를 못한다면서 대려 저를 궁상 맞다고 노인네 같다고 했으면서 어이없게도 돈 필요할 땐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도 껐떡하면 아프다고 돈 붙여달라 하고 그동안 써온 가전제품도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다 고장났다는 겁니다. 신랑이 일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해드린다고 했더니 시부모를 우습게 알아서 안 해주려고 거짓말하냐고 하지를 않나. 제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다면서 들어가고 있는 적금이라도 깨서 돈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놈의 신랑놈이 제가 달달이 들어가는 적금이라 통장에 묵혀둔 것을 보고는 그걸 자기 엄마한테 말했는지 그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못해드린다고 했더니 혼수라고 생각하고 보내라네요. 기가 막혀서 따지고 들었어요. 결혼할 때 할 혼수 다 했으니까 바라지 말라고. 그리고 집도 저희 아버지가 했다고 하면서 대들었네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이가 결혼하면서 뭐 하나 해온 게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며 가전제품, 가구 다 제가 했는데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신랑은 몸만 들어왔는데 이놈의 시댁은 아들이 2짝만 들고 결혼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자기 아들이 잘나서 제가 이러고 결혼한 줄 알고 울고 먹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신랑한테 매달린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완전 며느리를 얻어서 살림을 넓히려고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기고 황당한 건 떡하면 자기 아들 백수로 놀고 있는 걸 저희 친정집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 집은 처가에서 건물을 사주고 누구는 장가 잘 가서 그 집 아들 차를 바꿨다네 등 그러면서 꼴랑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바꿔주면서 생색내냐고 하더군요. 저 아가씨 때 일 다니면서 벌어둔 그 돈으로 해드리는 건데 이제 시집 온 며느리가 그 정도 해드렸으면 정말 잘한 거 아닌가요? 정말 완전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시어머니였어요. 자식을 상대로 저랑 거래를 하는 나쁜 시어머니 같았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날이면 하루가 재수가 없었네요. 신랑이란 놈은 그날도 외박을 하고 다음날 들어왔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야? 이대로 그냥 백수로 살 거야? 자기가 말하는 살림이 이런 거야? 뭐가? 또 뭐가 불만인데? 또 엄마 전화 왔어? 그 놓친 애는 왜 자꾸 전화한다냐? 내가 전화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러고 사냐? 네가 이 모양이니까 네 엄마고 뭐고 전부 싫어. 너 지금 네 엄마라고 했냐? 나는 내 엄마 욕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똑바로 해. 나 진짜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진짜 지친다. 네가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싫고 그만 살고 싶다고. 하자 갑자기 그래? 그래 그럼 그만하자.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금 장난해? 너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뜸 한다는 말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네가 먼저 분명히 그만 살고 싶다고 했어. 아니 다 됐고 나 여자 생겼다. 계속 속일 수도 있었는데 양심이 찔려서 너한테 지금 말하는 거야. 네가 양심이라도 있는 놈이었어? 아니 잘됐네. 그래 이참에 헤어지자. 나도 너같이 생활력 없고 책임감 1도 없는 인간이랑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라고 하곤 저희는 몇 마디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이혼했습니다. 집도 제가 해오고 집안의 물건 다 제가 해온 거라 신랑놈은 못 만나가면 되었어요. 그 말만 하고 그놈 그날 집 나가버리더군요. 무책임하고 버러지 같은 놈이랑 결혼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 인간이랑 살면서 결혼 생활이랄 것도 없었네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진짜 잠깐 동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신랑놈 나가자마자 결혼사진 다 찢어서 분리수거 해버리고 다음날 바로 집도 내놓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 모든 사실 알고 그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고 했더니 아버지 참으시더라고요. 그 한 달 사이 시어머니 전화는 없었어요. 그 전에 저한테 타간 돈 쓰고 있느라 잠잠하더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또 전화가 와서는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끝난 줄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놈이 말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참 이 사람들 대책이 안 선 사람들이네. 이보세요 어머니. 내가 무슨 돈 떨어지면 돈 퍼주는 사람인가요? 며느리가 돈줄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어떻게 된 게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왜 그 모양이에요? 처음에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할 때 성실해서 결혼했는데 인간 말종이더군요. 어떻게 자식을 그 모양으로 한심하고 대책 없이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년아?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듯? 시어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했냐? 없는 집 며느리 들였다가 살다 별말을 다 듣네. 그리고 네 남편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장애 있는 언니 거들먹거리고 아버지 직업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친정에 돈 다 대주고 있어서 아들이 화가 나서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이랑 혼수까지 전부 해준 거 알고 있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벌어서 그동안 자기 아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딴 말을 해서 황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남편과 만나면서 저희 집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희가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인 줄은 모르고 있어요. 시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집 구해주신다고 들었을 때 신랑한테 그러더군요. 딸 하나는 아프고 그나마 멀쩡한 딸 하나는 제대로 시집 보내고 싶어서 자기네 흠 안 잡히려고 집 해준 걸 거라고 자기 아들한테 그러더군요. 그때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일부러 감춘 것도 아니고 뭐 유치하게 자랑할 것도 아니어서 그땐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어머니 하는 짓 보고 그때 딱 한 번 저희 친정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누가 못 살아요? 저희요? 어머니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저희 친정이 얼마나 부자인데. 아차 그걸 몰랐구나.
저희 아버지 직업하고 행색 보고 우습게 하셔서 저희가 알거지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빌딩도 몇 채나 되시고요. 정말 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 당황해 하시면서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하지도 말아라. 니깟 집안이 무슨 부자냐, 부자는. 하시길래 웃으면서 맨날 속고만 사셨나 봐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복이 들어왔을 텐데 이러니 복이 달아나죠. 신랑이란 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식당이라도 차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둘이 쌍으로 복을 차셨네요. 그러자 자기도 생각해보니 진짜 같은지 돌변해서는 그게 내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냐? 그냥 동네 할망구들이 자꾸 지 자식들 자랑을 하니까 나도 시샘이 나서 그랬지. 나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자랑 많이 하고 왔어. 누가 며느리예요? 저 한 달 전에 다행히도 혼인신고도 안 한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이 사람이랑 끝내고 저 지금 친정입니다. 뭐가 어째?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네.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시애미한테 말도 안 하고 이혼을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 말이야? 모르셨구나. 그런데요, 잘 아셔야 할게요. 저희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혼이 아니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아드님께서요. 꼴에 여자 생겼다고 헤어져 달라고 해서 쿨하게 헤어져 줬어요. 더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릴까요? 애도 있다네요.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 애도 있고 나이도 10살이나 많다는데 어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완전 아들은 며느리가 먹여 살리고 손주도 그냥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도 기가 여러 번 막혀서 그런가? 이젠 이런 얘기 쉽게 하게 되네요. 이제 저 그 집 며느리 아니니까 며느리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3일 정도 후에 저희 친정집 재산 많다는 거 듣고 미쳤는지 이혼한 거 무효라고 자기 아들 끌고 저희 친정집으로 왔더군요. 재산만 보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들도 미친놈인 게 저희 친정집에 돈 많다는 소리 들었는지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그 여자가 준 돈으로 할 거 다 했으면서 제가 돈 많은 집의 딸이라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저희 집에 왔던 것 같더라고요. 돈만 보는 두 모자를 보고 있는데 진짜 한심했습니다. 시어머니 그 돈이 뭐라고 신랑을 무릎 꿇게 하더니 자기도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친정집에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이때다 싶어 그동안 담아둔 화를 기회가 생기자 쏟아내셨어요. 저희 아버지 신랑놈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한 거 말리고 말려서 일부러 손 더럽히지 않으려고 깔끔하게 둘이 끝냈는데 제 발로 기어 들어왔더군요. 아버지는 신랑놈을 보자마자 화장실로 가시더니 대야에 물 한 대야를 퍼오시더니 신랑놈한테 퍼붓고 그 대야로 머리를 치시려다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더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고는 아유 사돈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만 이혼을 어른들 모르게 했나 본데 이 이혼 취소해야 하지 않겠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뚫린 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 시어머니한테 사돈 내가 아파트 경비 나오고 내 큰딸이 장애라서 우리 딸 자경이가 우스웠나요? 애가 속이 깊어서 그동안 다 참고 살아보려고 했던가 본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해야지. 어디 뜯어먹을 게 뭐가 있다고. 아들도 백수로 놀고 처먹고 있다는 거 뻔히 알았다면서 무슨 염치로 우리 애한테 돈 달라 살림살이 바꿔달라 했습니까? 참 경호가 바닥을 치십니다. 내가 안 싸둔 혼자 있어서 그동안 하고픈 말 많았는데도 참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요? 하자 시어머니 자기 아들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놈아 그러니까 사고는 왜 쳐가지고 내가 못 산다. 너 같은 자식 때문에 건물이 날아갔어 이놈아. 시어머니 큰 거 하나 건져 먹으려고 했더라고요. 아버지 황당해하면서 사돈 누가 건물 준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혼자 김칫국 들이키고 착각해서 여기까지 왔나 보네. 그쪽 사돈은 기가 참 제멋대로네요. 저 노인네가 우리를 완전 벗겨먹으려고 했어. 하자 시어머니 이봐요. 돈도 많다면서 건물 하나 줘야지. 눈꽃만한 식당 하나 주려고 했어? 하더군요. 이제 막 나가더군요.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자경아 너 이러고 산 거야? 저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의 백수놈 보고 우리 딸 대단하다. 내가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런 사기꾼 같은 것들이 다 끝난 마당에 지금 건물 얘기에 혹해서 이렇게 빌고 있는 꼬라지라고는. 인생 헛살았네 저 여자. 완전 기가 막히는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신랑놈한테 이 새끼 너 내가 우습게 보였냐? 내가 너 내 귀한 딸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업 따졌어? 젊은 놈이 성실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가게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만 뭐 바람을 펴? 너 같은 새끼는 여기 와서 죽는 쇼를 해도 나는 더 이상 못 받아주니까 꺼져 이 새끼야. 정신 나간 네 애미 데리고 당장 가.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는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말로 반죽여놨었네요. 제가 사전에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저것들은 나중에 폭력 어쩌고 고소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신랑놈도 아예 맞을 각오를 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라도 몸으로 때우고 챙기려고 했는지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아직 겨울도 아닌데 초가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몸살 감기가 왔다고 해도 그건 입지 않을 것 같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머리를 쓴다고 하고 왔더군요. 아버지가 당장 다 꺼지라는데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결혼했다가 헤어졌으니까 그럼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완전 무개념 시어머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죠. 이 양반이 그냥 좋게 말하고 끝내주니까 아직 정신들을 못 차렸네.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 모르시나 본데 바람까지 피워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사돈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하는데 그걸 원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 쫄았는지 갑자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가자고 하더군요. 신랑놈 자기 엄마 손에 질질 끌려 나가더군요.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신랑놈도 법에 대해 다 모르니까 이런 말이 통하더군요. 아버지는 집안에 들어가셔서는 소금을 한 움큼 퍼오시더니 대문 밖으로 뿌리시면서 돈만 밝히고 재수없는 악군들은 물러가라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어머니와 전남편 들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그 장면이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얼마나 웃기던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에 움츠리고 있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자경아, 너만 괜찮으면 됐어. 아버지는 너만 안 아프면 돼. 이런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헐헐 날아다녀. 세상에 놀린 게 남자다. 저런 놈은 일부인데 길 가다 실수로 똥 밟았다고 생각해. 우리 딸, 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다 하셨어요. 엄마도 저에게 괜찮다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이런 부모님이 계셔서 이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지금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직 20대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엄마 늘 감사해요. 그리고 제 곁에 한결같이 든든하게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